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나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치명적인 실점을 한 팀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실수가 EPL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실수였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토트넘에서 손흥민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퍼붓고 갈등을 일으키던 베테랑 골키퍼 요리스였습니다. 골키퍼 요리스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토트넘은 꼭 이겼어야 할 뉴캐슬에게 1대2로 패했고 요리스에게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주장 요리스의 실수는 0대0으로 팽팽하게 경기가 진행되던 전반 31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뼈아팠습니다.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왔을 때는 볼 처리를 완벽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리스는 전반 31분 페널티 에어리어 외곽에서 뉴캐슬 공격수 윌슨과 볼 경합을 벌이다 넘어지기까지 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뉴캐슬 윌슨이 요리스의 뒤로 흐른 공을 낚아채 비어있는 골문에 그대로 슈팅, 쉽게 한 점을 얻어내고 말았습니다. 다른 선수가 이런 실수를 했다면 요리스는 아마 거칠게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내며 난리를 쳤을 게 뻔합니다. 이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락커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는지 궁금한데요. 영국의 풋볼 런던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골키퍼 요리스에게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됐다. 올 시즌 요리스의 형편없는 킥이 실점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요리스의 킥력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전 크리스탈 팰리스의 스트라이커 클린턴 모리스는 뉴캐슬의 윌슨은 그때 그냥 서 있었다며 형편없는 골 처리로 실점을 자초한 요리스를 조롱했습니다. 요리스의 실수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온 뉴캐슬은 후반 40분 알미론의 추가골로 2골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알미론의 골 역시 요리스 골키퍼의 정확도 낮은 골킥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요리스 골키퍼는 선방 능력은 뛰어나지만 올 시즌 들어 빌드업이나 볼 처리 능력 등에서 실수를 보이며 토트넘의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를 벤치에서 보고 있던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의 반응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요리스의 실수로 뉴캐슬에 끌려가기 시작했고 두 번째 골 역시 요리스와 수비 실수에서 비롯되자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는 감정이 북받쳤는지 수건을 던지며 얼굴을 감쌌고 히샬리송은 바로 앞 판자를 발로 차며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벤치에서 보내는 감정 표출은 요리스에 대한 불만이자 동시에 감독의 전술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상자인 이들이 복귀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고 결국 지금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뉴캐슬과의 경기 직후 토트넘 출신의 제이미 오하라는 친정팀 토트넘의 현실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알게 됐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이 없으면 평균적인 팀에 불과하다.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이반 페리시치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이브 비수마는 평균적이거나 그것보다 부족하다. 제드 스펜스는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비난을 받고 있는 선수들은 모두 콘테 감독이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입니다. 이날 처참한 경기력으로 리그 3위로 떨어지자 토트넘 팬들은 SNS를 통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 팬은 나는 토트넘이 콘테 감독을 경질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라며 경질을 요구했는가 하면 또 다른 팬은 콘테는 수치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콘테 감독은 그들에게 번리처럼 경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무엇에 돈을 썼는가 라며 비판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을 가지고 번리와 같은 경기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비난이 쏟아지자 콘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확실한 돈이 필요하다. 여전히 스쿼드가 탄탄하지 못하다며 클럽 수뇌부를 겨냥한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1억 5천만 파운드 약 2,500억 원을 들여 공격에 히샬리송, 윙백 이반 페리시치, 중앙 미드필더 이브스 비수마 등을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콘테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티브 니콜은 모든 프리미어리그 감독은 패배한 뒤 더 많은 선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뉴캐슬전은 과연 주전들의 부상 때문에 졌을까? 클루세브스키와 히샬리송이 있었어도 바뀌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콘테 감독에게 뼈아픈 말을 했습니다. 히샬리송이든 클루세브스키든 누가 들어가든 공격진에 공을 전달해야 한다. 중앙 미드필더 싸움에서 토트넘은 압도당했다. 공격수가 누가 나오더라도 똑같았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 징징거려라. 하지만 콘테는 여전히 위기를 선수 영입을 통해 타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토트넘이 내년 1월 이적 시장을 목표로 인터밀란의 수비수 알렉산드로 바스토니를 점찍었다. 이적료는 약 700억 원을 내밀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과거 인터밀란에서
바스토니를 지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바스토니를 데려오려면 맨시티와 맨유, 첼시와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 구단주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700억의 센터백을 영입할 거면 손흥민이 김민재를 강추했을 때 김민재를 데려왔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폴리는 김민재를 268억 원에 데려왔으니 말입니다. 이제 김민재는 나폴리 구단이 4,500만 유로, 약 600억 원을 줘도 내줄까 말까한 선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김민재는 유럽에서 나폴리의 경기가 끝나면 꼭 언급하는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4일 세리에 A 11라운드에서 나폴리는 AS 로마도 1대0으로 이겼는데 김민재는 이 경기에서도 철벽 수비를 자랑하며 클린시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김민재의 철기둥에 막힌 AS 로마는 90분 내내 유효 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고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는 경기 직후 김민재에게 팀 내 3위인 평점 7.0을 부여했습니다. 토트넘이 3위로 주저앉은 것과 달리 이탈리아 리그에서 나폴리는 단독 선두를 지키면서 조제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AS 로마를 5위로 끌어내렸습니다. 경기 직후 나폴리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를 극찬했는데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김민재는 바로 경계 모드로 돌입한다. 김민재는 경계심이 매우 많고 신속하게 나서서 상황을 통제한다. 김민재는 단순히 피지컬만 가지고 뛰는 선수가 아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춘 완성형 선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단순히 피지컬이 좋은 수비수가 아니라 다음 상황을 본능적으로 예측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지능적인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김민재는 특출난 체격 조건을 갖췄고 파워가 뛰어난 유럽 최고 선수들 사이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강력한 몸싸움을 이겨냅니다. 더구나 공중볼 다툼은 물론 태클, 바디블로킹 등에서도 최고봉입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킹콩에 비유해 김민재를 킴콩이라는 별명과 철기둥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새로운 별명이 쌓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최근 피파까지 공식 SNS를 통해 바위 같은 수비, 리그탑, 카타르 준비, 대한민국과 나폴리는 보석을 가지고 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김민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피파는 종종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을 소개해왔는데 지난주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 중인 미드필더 페데리코 발베르데를 소개했고 이번 주에는 김민재를 소개했는데요. 그만큼 김민재가 요즘 전 세계 감독들이 눈여겨보는 선수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민재의 팀 동료로 놀라운 선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올해 유럽 축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나폴리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호날두는 올 여름 한바탕 이적 소동을 일으킨 후 원하는 팀이 없어 맨유에 강제 잔류했습니다. 에릭 텐 하흐 체제에서 벤치로 밀려났고 지난주 토트넘 하스퍼전에서 조기 퇴근 논란까지 불거지며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팀과 결별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영국 더선은 호날두의 다음 행선지로 나폴리가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국내 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물간 호날두가 지금 한창 물오른 정상급 선수인 김민재의 패스를 받는 영광을 누리는 것인가? 그런데 유럽에서 호날두의 나폴리 행이 언급되는 동안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최근 독일 언론 스포르트1은 손흥민의 계약 기간이 3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미 여러 빅클럽들과 연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의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 수개월 내에 손흥민은 어떻게 커리어를 이어나갈지 고려할 것이다. 안첼로티 감독은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만 4개를 보유한 명장입니다. 통산 10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지난 시즌 다시 돌아와 통산 14번째 우승을 이끌며 명장의 반열에 오른 감독인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모든 축구 선수의 꿈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눈독을 들인다는 설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토트넘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 후 더 높은 커리어에 도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